KTV 사운드 멘토리 풍경소리 시즌2 2회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해설 작가 김경주 성우 하진영 녹색 해초로 덮인 드넓은 갯벌에서 한 여자가 물길을 따라 자박자박 걸어간다. 무안의 갯벌은 겨우내 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기꺼이 추위를 견뎌낸 바다의 흙. 새봄, 이곳에선 어떤 소리들이 다시 태어나고 있을까요? 51세 임요희 여행 작가가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한겨울에 갯벌에 이렇게 감태가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마치 거대한 초원을 만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초원 속에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연 속에 푸른색과 하늘색만 보이지만 이렇게 미시의 세계라서 자연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개를 줍는다. 살아 숨쉬는 소리, 갯지렁이가 꿈지락거리는 소리 들립니다. 얕은 바닷물에서 갯지렁이가 꿈틀거리며 기어간다. 어쩌면 이것은 갯벌의 봄이 싹트는 소리. 녹색 실 같은 감태 아래서 새우도 헤엄친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움트기 전 메마른 갯벌을 꿋꿋이 지켜온 감태의 숨소리입니다. 드넓은 갯벌에는 녹색 감태가 융단처럼 뒤덮여 있고 멀리 수평선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다. 타이틀 무안 흙에 기대 삶을 짓다. 석양빛이 갯벌 위의 감태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반짝인다. 어둠에 잠긴 하늘과 바다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수평선이 붉게 채색되는가 싶더니 아침 해가 둥실 떠오른다. 배 한 척이 눈부신 바다 위를 달려간다. 무태서 감태를 채취하는 갯벌까지는 배로 5분 거리. 작업복 차림의 임요희 작가가 달리는 배 갑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무안 감태에는 과연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얽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감태 갯벌이 드넓은 초원처럼 펼쳐져 있다. 겨울과 봄 사이 보기 드문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임요희 작가가 감태 갯벌의 얕은 물길을 따라 걷는다. 청정갯벌 가득 뿌리내린 감태. 1년에 단 석 달만 허락되는 무안의 보물입니다. 감태 한 올을 집어든다. 이렇게 감태를 보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문학적 소재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가늘고 긴 녹색 감태들이 갯벌을 온통 뒤덮고 있다. 예부터 감태는 까맣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에 비유되며 그 싱그러운 생명력을 뽐내왔습니다. 장화를 신은 임요희 작가가 푸른 감태 갯벌을 나아간다. 빠졌다. 임요희 작가가 갯벌에 빠진 발을 당겨보지만 쉽사리 발이 빠지지 않는다. 간신히 발을 빼다가 이번엔 넘어진다. 여기 헤쳐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와, 한 발을 빼면 한 발이 또 빠지고, 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임요희 작가가 무릎 걸음으로 겨우 빠져나온다. 어떻게 저렇게 날렵하게 다니실 수 있는지. 멀리 아주머니. 지천에 깔린 감태. 아주머니는 감태를 메고 있다. 누구든 먼저 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커터칼로 능숙하게 감태를 자르며 재빨리 움켜쥔다.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또 한 주먹 움켜쥡니다.
김정심 55세. 처음에는 시집 와서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었어. 그래도 이걸로 시작한 거지. 35. 늦지막이 시집와 가난을 등에 지고 살아온 아지매. 갯벌을 나아가며 빠르게 감태를 맨다. 감태를 메고부턴 그나마 살림이 좀 폈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걸 감태 캐고 가시는 거예요? 많이 하면 이제 한 4시간? 4시간? 4시간 동안 이걸 계속 하신다고요? 어. 7시에 나왔으니까 7시 좀 넘어서 나왔으니까 지금 그 시간부터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잖아. 이번에도 한나절은 반나절은 한다고 봐야죠. 좀 더 캐셔야 돼요? 아니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재 누구 배 타고 가? 아, 김정심 씨가 두둑한 감태 바구니를 밀고 능숙하게 갯벌을 빠져나간다. 수확의 기쁨을 알리는 소리에 갯벌도 춤을 춥니다. 갯벌 곳곳에서 물방울들이 톡톡 터진다. 김정심 씨가 허벅지 깊이의 바다로 나온다. 온몸으로 노를 저어 일용할 양식을 나르는 시간. 감태 바구니와 자루 3개를 끌고 있다. 4시간의 고된 작업 끝이라 힘에 붙일 만도 하겠지요. 배 앞에 도착하자 아저씨들이 자루를 끌어올려준다. 그래도 70kg짜리 감태 자루 3개를 모두 채웠으니 어깨에 흥이 실렸습니다. 힘겹게 자루를 밀어 올리는 김정심 씨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다. 달리는 배 안, 임요희 작가와 김정심 씨. 오늘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일을? 기본이지. 이게 기본이에요? 아까 보니까 막 3개를 끌고 막그 달아 끌고 막 응.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반나절 동안 흘린 땀을 씻어내주는 바람소리. 유난히 시원한 뱃길입니다. 배가 하얀 물살을 일으키며 달려간다. 하루치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감태 아지매. 김정심 씨가 비닐하우스 옆 마당에서 감태를 씻는다. 공장에 팔고 남은 감태만큼 좋은 찬거리도 없습니다. 바구니로 옮겨 담고 발로 밟아 물기를 뺀다. 그런데 감태 매는 것만큼 고된 일이 바로 감태 씻기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다 세척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좀 밭달이 좋아서 기계가 생기고 했지만 그때는 기계가 없었어. 발로 다 밟아서 씻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 물기 뺀 감태를 다시 고무대야에 부어서 빨래 헹구듯 손으로 일일이 헹군다. 타래보다 가느다란 감태는 실같이 부드러워서 쉽게 물러지기 마련. 여러 번 빠르게 씻어내야 합니다. 남편이 다가와 감태 씻는 일을 도와준다. 감태 한 바구니 씻어내는데 동원된 대야만 8개. 그야말로 귀하신 몸입니다. 김정심 씨가 부엌으로 들어와 감태 반죽을 한다. 고된 노동에 지쳐 밥 생각이 없을 만도 한데 감태만 있으면 입맛 걱정은 없습니다. 프라이팬에 감태전을 부친다. 감태 한 줌에 밀가루 옷을 입혀 기름에 살살 구워내기만 하면 끝. 걸쭉한 감태 반죽을 뒤집개로 납작하게 펼쳐주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익혀준다. 감태 고유의 달콤 쌉싸름한 풍미를 그대로 살린 감태전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씻은 감태에 참기름을 넣고 버무린다.
감태에 간단히 밑간을 한 뒤 참기름만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면 바로 감태무침입니다. 깨를 뿌린 녹색 감태무침. 이것이 바로 모한 갯벌이 낳고 아짐의 노동으로 일궈낸 감태밥상입니다. 임요희 작가가 감태무침을 맛본다. 씹히는 맛이 있는데요. 숙성을 시켜야 부드러운 맛이 생깁니다. 하루 정도 예, 숙성시켜서 한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 정도. 예, 식히면은 숙성이 생기고 바로 먹으면 이게 조금 깔깔하다 할까요? 아,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하루 정도 뒀다가 네, 이제 네, 숙성되게 예, 그렇게 그러고 해서 먹어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한 10년 넘었죠. 처음에 와서는 엄청 힘들었죠. 처음에요. 네. 네. 부모님도 계시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좀 우리 아저씨가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팠기도 했고 그러니까 힘들었어. 이게 이제 갯벌이 생겨가지고 감태가 좀 있다는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감태를 매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야졌고 감태를 내가 앞으로도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내 몸이 이제 좀 건강할 때까지만 아. 마무리 딱 지고 싶어요 그냥. 맛있죠? 예. 설탕 넣으셨어요? 감태 밥상이 있는 툇마루 너머 어느새 어둠이 내려 있다. 갯벌에 기대어 산 하루가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막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무안의 밤은 유난히 짧은 걸까요?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할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잡동사니가 있는 어둑한 창고에서 할머니가 점퍼를 챙겨 입고 불을 밝힌 헤드랜턴을 머리에 쓴다. 새벽밥 챙겨줄 자식이라도 있는 건지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할머니가 자루와 바구니를 챙겨 들고 창고를 나간다. 잠시 후 캄캄한 텃밭에서 할머니가 헤드랜턴을 비추며 시금치를 캔다. 할매에겐 텃밭의 작물들이 자식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헤드랜턴 불빛 아래 파릇한 시금치가 한가득 쌓인다. 자막 김정자 82세. 장에 가려고 지금 뭐 켜는 거예요. 장에 갈 아침에 또 일찍 이제 준비해야죠.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이거 불이 있으니까 이제 훤해요. 이제 밝으니까 아들이 이제 캄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거 갖다 줘서 일하기가 좋더라고요. 김정자 할머니가 자루와 바구니에 시금치를 한가득 담아들고 밭을 나선다. 멀리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은 할매에겐 텃밭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풍처럼 이어진 산 능선 너머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며 새벽이 밝는다. 김정자 할머니가 집 마당에서 큼직한 채소 보따리들을 트럭 짐칸에 싣는다. 새벽 내 밭에서 수확한 작물들 양이 제법 묵직한데요. 이불 채만한 보따리가 한가득. 오늘 하루 장에 내다 팔 것들입니다. 할머니가 트럭 짐칸 문을 잠근다. 트럭 혼자 운전하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할 줄 모르니까 이제 운전해주는 기사분이 있어요. 또 이제 그분이 와야 이제 또 가야지.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또 늦을 때는 9시에도 오고 그런 때는 또 7시 바짝 넘으면 오기도 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려야지. 트럭 짐칸에는 10여 개의 보따리와 고무대야, 굴을 담은 망 등이 가득 실려 있다.
애타게 기다린 발자국 소리. 트럭 기사가 도착해 시동을 건다. 자막 강성호 64세. 드디어 장에 나갈 시간입니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제 운전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에서 택시를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부탁을 해서 이제 아침에 나가실 때 또 모셔드리고 오후에 끝나면 또 모셔오고 그래요. 한평장하고 무한장 두 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올해가 10년 차예요. 10년. 강성호 씨와 할머니가 트럭을 타고 집을 나선다. 남모를 사정을 알아주는 이웃이 있어 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막 무안 5일장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성내리. 5일장이 서는 날 임요희 작가가 시장을 구경한다. 닷새야 한번 열리는 만큼 유난히 활기찬 모습입니다. 낙지도 보이고요. 감태도 보이고 미역도 보입니다. 어렸을 적 엄마 따라왔던 시장 생각이 나는데요. 시장 안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 내가 어디 가면 내가 좋은 놈 갖다가 진짜 싸게 팔려고 내가 노려본 게. 산낙지, 채소, 감자 등이 진열돼 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게 없습니다. 그 사이 나물 할매도 장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바구니마다 물건을 진열해 놓고 앉아 쪽파를 다듬는다. 예, 이거는 호박까지는 어떻게 해요? 3,000원. 3,000원? 그거 봤나? 할머니가 일어난다. 담을 때 있어? 네, 여기다 그냥 담을게요.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예, 가지고. 예, 마음에 드는 대로 가지고. 손님이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돈을 건넨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세요. 예. 다행히 늦지 않게 첫 계시 손님을 맞았는데요. 그제야 밀려드는 허기. 할머니가 좌판점에 앉아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밥을 먹는다. 80이 넘어 이가 부실하다 보니 밥 한 술 넘기는 것도 고될 때가 있습니다. 임요희 작가가 다가온다. 할머니 지금 식사하시는 거예요? 예. 바쁘셔갖고 이제 식사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근데 이제 바쁘잖아요.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 오늘은 그럼 몇 시까지 계세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 팔아보면 가고 안 팔면 뭐 해넘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못 팔면 싫고 가고 팔면 그냥 가고.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시금치를 다듬는다. 세상 일이 맘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할매는 너무 잘 압니다. 이제는 그저 세월이 허락하는 만큼 흙에 기대어 남은 여생을 일구어갈 참입니다. 자막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무한 흙을 삶의 터전 삼아 한평생을 살아온 이가 또 있습니다. 도자기들이 진열된 작업실. 우리나라 전통의 분청사기를 만드는 곳인데요. 수염을 하얗게 기른 할아버지가 흙반죽을 한다. 나물 할매만큼 긴 시간 무안의 흙을 만지며 살아온 김옥수 명장입니다. 자막 김옥수 65세 도예 명장. 김옥수 명장이 발로 물레를 돌리며 두 손으로 도자기를 빚는다. 17에 입문한 후 한순간도 손에서 흙을 뗀 적이 없는 명장. 손끝에서 도자기 입구의 모양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분청사기를 빚는 것은
흙으로 세월을 빚는 것. 김옥수 명장이 발로 쉬지 않고 물레를 돌리며 손으로 화병 모양의 분청사기를 연신 다듬는다. 산길. 600여 년 전부터 이곳 무안에는 도예지가 많았다고 하죠. 김옥수 명장과 임요희 작가가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올라간다. 하얀 길 양쪽으로 붉은 갈색을 띤 숲이 이어져 있다. 이쪽에 일대가 흙이 많이 있죠. 이제 그 황토하고 또 그 백토하고 이런 점토질의 성분들이 섞여진 것들이 이 산에 흙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많이 있죠. 근데 흙이란 것이 우리 그 동맥 핏줄같이 대동맥, 정맥 그 핏줄같이 그 이렇게 그 선이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흙맥을 찾아서 이제 파는 거죠. 지금 여기가 흙밭이에요, 흙밭. 김옥수 장인이 낙엽 깔린 황토 지역으로 들어가더니 들고 온 자루에서 삽을 꺼낸다. 이렇게 삽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낙엽을 긁어내고 삽으로 낙엽을 긁어내자 붉은 빛의 황토가 드러난다. 덩어리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흙맥이에요, 맥. 흙이 맥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굵은 지렁이 같은 것이 꿈틀거린다. 도롱뇽도 나왔네. 오, 도롱뇽 나왔어요. 오, 뱀이 아니고 도룡뇽이에요? 도롱뇽. 도마뱀. 네네. 붉은 황토 한 덩이. 굉장히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 네네, 초콜릿 같이. 이렇게 완전히 가루가 그래서 전부 다 불인 가루.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죠. 이렇게. 촉촉한 황토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뭉개진다. 세상 좋은 거 다 놔두고 무안 흙이 가장 귀하다는 명장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작업실 의자 위에 느긋하게 엎드린 채 물레를 돌리는 김옥수 장인을 바라본다. 보잘것없던 흙덩이가 비로소 도자기의 형태를 갖춰갑니다. 심혈을 기울이는 장인의 표정. 흙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그 뒤엔 음률이 따릅니다. 깎아낸 흙을 입으로 불어내고 도자기를 톡톡 두드려 본다. 임요희 작가가 옆에서 소리를 녹음하고 있다. 선생님, 그 위를 자꾸 두들기시는데 통통통통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낮고 높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나요? 이제 밑에 바닥은 좀 얇아야 되고 옆에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해야 가만히서 구우면 주저앉지가 않죠. 그래서 두께를 잘 맞춰야 돼요. 들어갔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김옥수 장인이 도자기 밑면을 두드리며 조금씩 깎아서 입으로 분다. 의자 위의 고양이는 어느새 잠들어 있다. 작업장 마당에 비가 내린다. 산속에 아침을 깨우는 빗소리.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터에서 김옥수 장인이 손수레에 장작을 싣는다. 눅눅한 날에도 가마에 불을 지피느라 분주한 손길. 가마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자 금세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명장이 빚은 흙은 이 불길 속에서 몇 번의 뜨거운 숨을 토해내고야 분청사기라는 훈장을 달 수 있을 겁니다. 이글이글 불이 지펴진 가마 안에서 분청사기가 벌겋게 구워지고 있다. 이 도자기 자체가 나한테는
친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그 전에 살아계실 때는 뭐든지 도자기를 해야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도자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마 아궁이 불길이 황금빛으로 이글거리고 김옥수 장인이 가마 앞에 앉아 묵묵히 불길을 지켜본다. 완성된 하얀 분청사기에 대나무 잎이 멋스럽게 그려져 있다. 에필로그 화면. 어둠 속 텃밭에서 헤드랜턴 불빛으로 시금치를 캐는 할머니와 오일장에서 좌판을 펼치고 채소를 파는 할머니. 황금빛 낙조. 드넓은 푸른 감태 갯벌 등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간다.